선생님과 심사위원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호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내빈과 그리고 심사위원분들께서 참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떨리는 마음 부둥켜 안고 시작하는 첫 지역 예선인 만큼 응원의 힘과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좀 인사부터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사회를 맡은 전문 MC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올해로 지금 4년째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정말 수고스러운 노력과 그리고 피땀 눈물이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오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더운 열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제1권역 경기지역 계획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법무부 법질서 선진학과 최나영 검사님의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질서 선진학과의 최나영 검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떨리세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데 아침에 이제 조금 일찍 와서 보니까 밖에서도 대본을 외우고 있고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과 함께 또 준비해 오신 선생님 그리고 함께 따라오신 부모님들 정말 옆에서 먹을 거 사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계속 도와주시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과 열정이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죠. 예,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없을까요? 예, 그렇죠. 그럴 때마다 서로 힘으로 싸우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거나 그런 자력구제가 이기는 사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했던 이런 사법제도를 통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그 다양한 말을 또 들으면서 해결해가는 그런 것을 배우는 소중한 절차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지역 예선 본선을 보고 올해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친구들이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때 째려보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떨어졌어 하고 원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이 다독이면서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대회이고 서로 누가 더 잘하는 것인지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긴장도 되고 다른 팀은 이걸 못했는데 우리 팀이 이걸 잘했어. 당연히 우리가 1등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팀이 잘한 것도 배우고 우리 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습도 배우고 그 가운데서 팀워크를 보여주고 한다면 어떤 결과도 좋고 또 결과보다 더 좋은 진한 우정, 사랑 그리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판사 역할 맡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판사님들 계시네요. 검사님 역할 맡으신 분들도 손 들어보세요. 아니고 변호사님 역할을 맡으신 분. 예. 그 이제 다 증인들. 예. 증인들 많고 피고인들. 예. 예. 모두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잘할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검사님의 말씀처럼 서로 팀이 좀 화합이 돼서 서로의 우애도 좀 다질 수 있고 우리 친구 간의 사랑도 좀 돈독히 다질 수 있는 경연 대회가 아닌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좀 축제의 장을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건의 유의성이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그리고 발표 능력 및 청중 반응 15점, 마지막으로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별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을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경연 시간은
재판 속에 3분을 포함을 합니다. 3분을 포함을 해서 총 30분이 진행이 되고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분당 1점씩 감점이 되니까 이 시간에 대한 부분 유의하고 꼭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개회식을 마치고 본 첫 번째 발표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나는 좀 떨린다.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나는 좀 떨리는 것 같다. 막상 시작하려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함께 좀 힘내자는 의미로 화이팅 외치면서 우리 개회식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오른손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고요. 다 같이 들어주시고 나의 부담감이 아닌 나의 자신감을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학교 이름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자, 그럼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잠시 무대 정리 후에 바로 경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고남 씨의 휠체어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왔다는 것은 독고남 씨가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좀 커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파일에는 휠체어 소리 외에 퉁퉁대거나 벽을 긁는 등 고의적인 소음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유의했습니다. 저러한 소음은 다른 가정집에서도 날 수 있는 소음이지 도의성의 소음이 아닙니다. 증인 똑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사실 예전에 광고에서 한번 계약을 했을 때에도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긴 있었어요. 장예민 씨는 이전에도 계약 기간을 맞추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 파기 원인 역시 장예민 씨의 개인적 역량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근데 저나 예민이 같은 저희 같은 이렇게 뮤지션들의 직업 특성상 저희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 그걸 써내야 되는데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경연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고등학교 YM 저스티스 팀인데요. 학생들이 준비한 너의 소리가 들려라는 제목의 민사 모의 재판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경례, 성실! 바로 네, 저희가 시연에 앞서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연습 도중에 좀 대본에서 많이 수정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명고등학교 YM 저스티스입니다. 너의 소리가 들려 재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먼저 원고 측입니다. 원고 장혜민입니다. 가난한 작곡가로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녹음에 방해를 받고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해 계약금 1천만 원을 손해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김사범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모범생으로 원고를 변호합니다. 증인 오소리입니다. 장혜민의 고등학교 친구로 현재까지 음반 작업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증인 청진기입니다. 장혜민의 불면증을 치료한 의사로 장혜민의 상태에 대해서 증언해 줍니다. 다음은 피고 측입니다. 피고 독고남입니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며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나정희입니다. 열정적인 변호사로 독고남을 변호합니다. 증인 한이웃입니다. 장혜민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증인 사주택입니다. 해피부동산 중개인으로 장혜민과 독고남의 집을 중개합니다. 다음은 스토리입니다. 2016년 5월경 원고 장혜민은 평화아파트로 이사를 옵니다. 장혜민 씨 윗집에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독고남 씨가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작곡가로 근근히 살아가던 장혜민은 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장혜민에게는 돈을 마련하고 히트곡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장혜민은 작곡을 하는 도중에도 독고남의 휠체어 끄는 소리가 계속해서 났고 장혜민은 그 와중에 불면증까지 얻게 됩니다. 결국 장혜민은 약속 날짜까지 음반을 완성하지 못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장혜민은 독고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쟁점 정리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휠체어 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어 불법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수치상 수인 한도를 넘지만 1분도 채 넘지 않으므로 소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휠체어 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 파기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계약 파기 건은 원고의 역량 부족이었으며 계약 기간을 맞추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에게 휠체어 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불면증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불면증은 원고의 예민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고 과거 불면증 기록이 있었다고 피고는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계약이 파기되면 금 1천만 원을 손해보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불만에 일정 시간 집을 비울 것을 약속하였고 지켰으며 계약건에 대한 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 시연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사건 번호 2017 가속 0502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출석하였습니까? 네, 원고 본인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김사법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 출석하였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2017년 4월 12일 소장, 5월 23일 준비 서면 및 갑 제1호증에서 4호증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유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곡가인 원고 장혜민 씨는 2016년 5월경 평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입이 없던 장혜민 씨는 이사한 지 1개월이 되었을 때 한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곡을 써줄 것을 부탁받았고 이 내용을 계약하였습니다. 따로 작업실이 없던 장혜민 씨는 집에서 곡을 쓸 때가 많았고 윗집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소리는 곡을 쓸 때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 이후에는 휠체어 소리뿐만 아니라 쿵쿵대거나 벽을 긁는 등의 고의적인 소음 역시 들리기 시작하여 더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위 소음은 지속적이며 수인 한도를 넘는 수준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혜민 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곡을 만들었지만 휠체어 소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작업이 지연되었고 결국 끝내는 완성 날짜를 맞추지 못해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천만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장혜민 씨는 독고남 씨에게 소음으로 인해 작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수차례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고남 씨의 휠체어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왔다는 것은 독고남 씨가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계속되는 소음과 스트레스로 장혜민 씨는 불면증까지 얻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장혜민 씨의 계약 파기금 1천만 원,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1천만 원 및 불면증 치료비 150만 원, 총 손해 금액 2,150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2017년 4월 19일 답변서, 6월 1일 준비 서면과 을 제1호증에서 3호증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유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청구 내용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바입니다. 기각을 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독고람 씨는 15년 전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를 판정받아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고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타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로 인한 소음은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는 소음이었고 그 소음 또한 일시적인 것이지 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소음이 아니었기에 작업에 방해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즉 원고는 독고람 씨가 발생시키는 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소음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수인 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약 파기는 원고의 개인적 역량 때문이지 피고의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독고람 씨는 장혜민 씨의 계약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고로 민법 제763조에 의거하여 피고 독고람 씨는 원고 장혜민 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혜민 씨의 직업은 작곡가이기에 일하는 데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평소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없었고 밤을 새워 일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불면증을 판정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보아 장혜민 씨의 불면증은 독고람 씨의 휠체어 소리 때문에 갑자기 생긴 질병이 아니라 기왕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발생시킨 휠체어 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혜민 씨의 계약 파기와 불면증이 피고 독고남 씨의 휠체어 소음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독고남 씨의 소음에 고의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피고 독고남 씨가 원고 장혜민 씨의 계약 체결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쟁점을 확인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원고 측에서는 그 당시 소음과 방해 정도를 증언해줄 장혜민 씨의 동료 오소리 씨와
장혜민 씨의 불면증의 원인을 스트레스성이라고 입증해줄 장혜민 씨의 주치의 정진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데시벨 측정기 결과표, 불면증 진료 확인서, 실패한 음반 녹음 파일, 그리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장혜민 씨가 원래부터 예민한 기질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줄 부동산 중개인 사주택 씨와 도꾸람 씨의 휠체어 소리가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줄 장혜민 씨 옆집 입주민 한이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피고의 장애인 확인서, 원고의 5년 전 보험 기록, 그리고 피고의 외출 시간을 적어놓은 시간표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서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추가 신청할 증인 혹은 증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기일을 이것으로 마치고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 기일은 2017년 7월 10일 오전 10시에 1117호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가능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7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사건 번호 2017 가소 05025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출석하였습니까?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김사법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 출석하였습니까?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나정희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 증인 오소리 씨, 청진기 씨와 피고 측 증인 사주택 씨, 한이유 씨 출석하였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피고 측 증인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진기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진기 씨가 증인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한이유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피고 측 소송 대리인부터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 한이유 씨, 언제부터 평화 아파트에 사셨나요? 네, 저는 2015년 7월경 장예민 씨 옆집으로 먼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럼 그 당시 도꾸람 씨의 휠체어 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았죠. 생각보다 소음과 진동이 좀 커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소음에 어떻게 대처하셨죠? 수소문 끝에 독고남 씨 집에서 안 소린 것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가서 소음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어르신께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전동 휠체어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소음은 최대한 줄이시겠다고 하셨고 그 이후로는 소음도 좀 줄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제1호증 장애인 확인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저 장애인 확인서를 보시면 장애 부위 정도에 하반신 마비라고 적혀져 있고 검진사 소견에 동거인이나 휠체어가 없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이유 씨, 도꾸람 씨가 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란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것까진 몰랐죠. 보시다시피 도꾸람 씨는 같이 사는 가족 그리고 챙겨줄 친척마저 없는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로 인한 소음은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꾸람 씨는 이웃의 요청에 최대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한유 씨 처음 이사 오셨을 때도 소음과 진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음과 진동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청소기 소리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자동차 소리?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갑제 1-1호증 데시벨 측정기 측정 결과표와 갑제 1-2호증 아파트 소음 기준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휠체어 소리가 대충 50에서 60데시벨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혜민 씨가 이사 온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측정한 결과입니다. 고로 한유 씨의 발언과는 달리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아파트 소음 기준표에 따라 법적 소음의 기준이 넘어갑니다. 한유 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체감상의 수치와 객관적인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유 씨 2016년 9월경 장혜민 씨와 독고남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하셨죠? 네. 그럼 그 싸우는 과정에서 장혜민 씨가 독고남 씨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장예민 씨가 막 1,0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갑제 4호증 CCTV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장혜민 씨와 독고남 씨가 심하게 말다툼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혜민 씨는 독고남 씨에게 자신의 계약에 대한 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 독고남 씨가 장혜민 씨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은 재주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했던 갑제의료증을 다시 올려주십시오. 저 그래프에서 원고 측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50에서 60 데시벨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분조차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한희우 씨, 휠체어 소리가 변했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체감상 조용해졌다고 느낀 이유가 그냥 소음의 빈도가 좀 줄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혜민 씨가 독고람 씨에게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냥 그 장혜민 씨가 1,0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네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냥 제발 좀 조용히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독고람 씨가 휠체어로 인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원고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수치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1분도 채 안 되는 소음 때문에 몇 달간의 음악 작업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혜민 씨가 계약에 대해서는 그저 계약금에 대해서만 말한 것으로 보아 장혜민 씨, 독고람 씨가 계약 사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고 측 다시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증인 들어가셔 좋습니다. 증인 오소리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원고 측 소송 대리인부터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 오소리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장혜민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저는 예민이랑 작곡을 통해 음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예민이랑은 저랑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해온 제 베스트 프렌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장혜민 씨가 집에서 음반 작업을 할 때 휠체어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처음에 예민이가 그 데모를 만들 때 보통 기타나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그 소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하다가 끊기고 해서 예민이도 많이 힘들어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곡을 끝내고 녹음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진짜 무척 시끄러웠어요. 녹음을 하는데 저희 소기가 다 묻힐 정도였으니까요. 또 그 소기도 소기인데 그 위에서 올리는 그 진동 때문에 그 때문에 녹음하다가 끊겨가지고 저희가 몇 번이나 다시 했다니까요. 또 그 예민이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이랑 말싸움을 한 뒤에는 그 휠체어 소기 외에 또 다른 이상한 사운드까지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갑제 3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2016년 8월경 녹음한 파일입니다. 중간쯤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무려 음악이 끝나는 3분 동안 들렸다 멈췄다를 반복하면서 녹음을 방해합니다. 이 다음은 2016년 11월경, 즉 9월경 말다툼을 한 이후에 녹음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휠체어 소리 외에 쿵쿵대거나 벽을 긁는 등 고의적인 소음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이유있습니다. 저러한 소음은 다른 가정집에서도 날 수 있는 소음이지 고의성의 소음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 이후 소음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고의성 있는 소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피고에게 소음을 내지 말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말을 한 지 한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휠체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녹음했나요?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다 녹음했다니까요. 어떤 때는 한 파트만 녹음하는데 4-5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장혜민 씨는 독고남 씨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였지만 독고남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독고남 씨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장혜민 씨의 생계와 업적이 달린 이번 계약 역시 파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독고남 씨는 장혜민 씨와의 싸움 이후에 보복성 조치로 고의적으로 소음을 냈습니다. 이는 독고남 씨가 장혜민 씨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증인 오소리 씨, 장혜민 씨와 오랫동안 함께 음악 작업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이 전에는 계약이 파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증인 똑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에는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사실 예전에 광고에서 한번 계약을 했을 때에도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발언 중에
독거람 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신 거 맞죠? 맞아요. 분명히 제가 정중하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몇 분 후면 다시 소기가 났다니까요. 을 제3호증 피고의 외출 시간을 적어놓은 시간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간표를 보시면 외출 시간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모두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독거람 씨가 작업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근데 저나 예민이 같은 저희 같은 이렇게 뮤지션들의 직업 특성상 저희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 그걸 써내야 되는데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예민 씨와 오소리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안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 부분에선 인정했죠. 몸도 불편한 독거람 씨가 외출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 동안 집을 비워준 것은 몸도 불편한 독거람 씨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예민 씨는 이전에도 계약 기간을 맞추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 파기 원인 역시 장예민 씨의 개인적 역량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원고 측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 청진기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갑제 2호증 장혜민 씨의 진료 확인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청진기 씨는 장혜민 씨의 주치의로서 장혜민 씨의 불면증을 진단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현재 장혜민 씨의 불면증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 장혜민 씨는 현재 두통과 소화불량을 수반한 상당히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 중인 상태예요. 그 정도의 불면증을 겪고 있는 상태라면 작곡 작업에 영향을 끼쳤겠군요. 그렇죠. 예,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병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과 소화불량을 수반하고 피로를 유발하며 뇌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낮추기도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혜민 씨는 현재 중증의 불면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장혜민 씨의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이 장혜민 씨의 불면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예, 스트레스는 불면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데 이 경우에 소리에 민감한 장혜민 씨가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불면증을 유발한 것이니까요. 불면증이 기항증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과는 달리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스트레스의 주 원인은 층간 소음이고 이로 인한 불면증이 원고의 작업에 영향을 끼쳐 결국 막대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피고 측의 과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청진기 씨, 장예민 씨의 예민한 성격과 민감한 청력도 불면증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격도 불면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성격이 불면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불면증의 주된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불면증의 주된 원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성격적 요인을 비롯해서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수면 시간, 과도한 니코틴 혹은 카페인 섭취 등이 있어요. 을 제2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청능기 씨, 원고가 5년 전에도 불면증을 판정받은 걸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죠. 그럼 그 당시 원고의 불면증의 주된 원인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아마 당시 장혜민 씨 직업 특성상 작업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현재 장예민 씨의 불면증의 주된 원인도 층간 소음이 아닌 작업으로 인한 부담감일 수 있겠네요. 재판장님, 피고 측은 현재 원고의 불면증과 관계없는 과거 일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원고가 5년 전에도 작곡 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장예민 씨의 불면증의 주된 원인은 5년 전처럼 작업으로 인한 부담감 그리고 불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패턴 등이지 층간 소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추가 신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증인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피고 측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 사유택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피고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 사유택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동산 중개인이고 햇빛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혜민 씨가 2015년 4월 중순경 해피 부동산에 방문했었죠. 네, 그때 장혜민 씨가 주변에 도로가 없는 조용한 아파트를 구한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때 장혜민 씨에게 이상한 행동이나 반응은 없었나요? 건물 밖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하고 엄청 까다롭게 이것저것 물어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랑 계약할 때도 되게 꼬치꼬치 캐묻더라니까요. 그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변에 공사하는 데는 없냐, 아파트 내에 동물 키우는 사람 없냐, 아파트 사람 중에 시끄러운 사람 없냐, 엄청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공사하는 소리와 동물 소리라 좀 의아하네요. 그렇다면 장예민 씨 이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도 독고람 씨의 휠체어 소리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딱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피고 독고람 씨의 휠체어 소리가 그 전까지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리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소리에 유별나게 민감한 장예민 씨에게 독고람 씨의 휠체어 소리가 문제가 된다면 장예민 씨의 예민한 성격 때문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독고람 씨는 장예민 씨를 위해 무엇을 더 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원고 측 증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사주택 씨, 장혜민 씨가 소리, 특히 작은 소음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을 찾는 다른 사람들은 소음에 대해 물어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시끄러운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작은 소음이든 큰 소음이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재판에 이의했습니다. 김서합 변호사는 지금 증인을 위축시키고 혼란을 주는 질문으로 증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너무 공격적인 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묻겠습니다.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소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상태랑 주변 환경 다음으로 많이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혜민 씨도 유독 예민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소음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같은 같으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집을 구할 때 다 조용하고 아늑한 집을 바랄 것입니다. 장혜민 씨의 경우도 그러한 심리에서 나온 행동이지 절대로 장혜민 씨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변론 종결 전 최종적으로 진술하실 사항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장혜민 씨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노력 끝에 처음으로 큰 계약을 하게 되었고 어쩌면 이 계약을 통해 큰 돈도 벌고 사회적 명성까지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윗집의 휠체어 소리로 인한 소음이 예기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아파트 내 주민들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고남 씨는 방음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계약은 수포로 돌아가 위약금만 물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불면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독고남 씨의 명백한 잘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공에 가까이 다가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도 있던 때 장혜민 씨의 성공을 보잘것없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나아가지 못하게 한 독고남 씨에 대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최후 변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장혜민 씨 위층에 사는 독고람 씨는 이웃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고람 씨는 불가피하게 소음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주거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작업실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사유이며 원고가 이사 당시 윗집의 상황도 충분히 알아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그 전까지 동네 주민들과는 어떠한 불화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않고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원고 장예민 씨의 행동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고람 씨는 장예민 씨가 체결하였다는 음악 제작 계약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내 완성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독고람 씨는 시간표를 만드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 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일로 인해 성공의 기회를 잃었을 뿐더러 이 바닥에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판결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휠체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남에게 피해지 않게 평생 노력해왔습니다.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변론을 마치고 2017년 7월 17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부터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사건 번호 2017 가소 0502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1. 피고 독고남은 원고 장혜민에게 210만 원을 2017년 7월 18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분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이유의 요지 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1. 갑의 증거, 증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정황을 보면 피고의 소음 발생 행위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의 수인 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3.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기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음을 발생시킨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 그 소음의 정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와의 다툼 후 고의적인 층간소음을 일으킨 점, 반면 피고가 소음을 경감하려고 노력한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60만 원으로 정한다. 4.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불면증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불면증 치료비 150만 원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의 아래층으로 이사한 후 층간소음을 겪었고 이 시점부터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불법 행위와 원고의 불면증 치료비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가 5년 전 불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치료 이후에는 치료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계약에 대해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여기 휠체어 크게 보면은 피고가 휠체어를 작동시켜서 층간소음을 야기했고 또 동시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또 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일단은 휠체어야 타고 있으니까 잘 알겠어요. 근데 나머지 방법으로 피고가 층간소음을 야기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외에 이거를 뭔가 뒷받침할 만한 다른 뭔가 증거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실패한 음반 녹음 파일에 녹음된 부분밖에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지 네. 피고가 그 소음을 발생시켰다라고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네, 약간 제가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 이제 판결 이유의 요지에서 이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층간소음이 발생한 횟수가 정확하게 기간을 특정한다면은 그 기간 중에 얼마나 있었는지 또 그 발생 시각은 언제였는지 특히 불면증이 원인이라면은 발생 시각이 아무래도 수면 시각하고 좀 비슷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에 특별하게 없어요. 주장되지도 아니한 것이고 그리고 어디
기초 사실로 뭔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거를 또 따로 특정하여서 판결 이유에 넣은 이유는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시간은 저기 데시벨 측정 결과표에 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 원래 시각이 나와 오랜 있어요? 기간을 예. 해야 되는데 예. 저희가 이거를 분 단위로 보여주기 위해서 1시간만 측정을 했고 예. 시각은 네. 낮 밤을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잘 봤고요. 연기도 다들 잘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원고 측에서 이제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 때문에 지금 손해를 입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피고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이제 답변은 일단 논의 순서가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이 아니다에 이어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확인은 원고 때문이지 피고 소음 때문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없다 이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계약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기왕증이다 불면증 원래 있던 거다라고 주장하셨어요. 네. 그 계약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주로 주장하신 이유는 특별히 있으셨어요? 그 민법 제가 사실 잘은 모르는데 민법 763조에서 그 피고가 계약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알지 못하면 손해배상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확인하신 거예요? 예. 그럼 민법 763조랑 민법 법전을 확인을 해보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 알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그럼 그 전제로서 애초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만큼의 범위는 빠진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저희는 손해배상이 763조 때문에 정확하게 알만한 정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셨는데 763조를 보고 보신 게 근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앞에 두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인 거나 또 제가 생각하는 걸 조금 신랄하게 물을게요. 아마 나머지 세 팀도 제가 좀 신랄하게 물을 겁니다. 신랄하게 물을 텐데 먼저 우리 재판장께 한번 여쭤보죠. 네. 이 사건이 휠체어로 말미암은 사건인데요. 네. 그죠? 휠체어로 말미암은 사건인데 휠체어에서 50데시벨의 소음이 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50데시벨. 예, 사건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휠체어에서 50데시벨이라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죠? 우리 사건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일반 집안에서 쓰는 휠체어에서 50데시벨의 소음이 다른 쪽에서 들릴 만큼 그렇게 크게 났다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사건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전동 휠체어라 하더라도 그건 다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전기 배터리를 움직일 때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없어요. 저희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할 때 조금 사안을 만들 때 조금 이제 뭐 극적인 사안을 만드는 건 좋은데 또는 사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건에서. 굉장히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만일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 소송 사건에서 만일 저 같으면 원고 측에서 증인을 부를 때 윗집 아랫집 사람들도 같이 부르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그 바닥 소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만일 원고가 꼭 이기려고 했으면요. 자, 그다음엔 두 번째로 한번 이 아까 그 피고 소송 대리인 쪽에서 이야기하셨고 우리 이제 오수기 검사님께서도 물어보신 내용인데 763조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제 고의를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전체 원고가 다 그래요. 4개의 원고가 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수준에서 모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묻기가 힘들겠지만 763조는 고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률 규정이에요. 고의는 여러분들이 따지려고 그랬으면 750조하고 따져야 되는 조항이지 763조는 안 해요. 제가 원고 측에 소송 대리인에게 하나 다시 여쭤보죠. 수인 한도, 요즘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참을 한도라고 그래요. 네. 참을 한도 또는 수인 한도를 인정하는 또는 수인 한도를 넘어가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뭘까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또 많이 공부하실 거고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특별한 것부터 먼저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들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것부터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뭐 소음진동법이라는 이런 것들은 다 환경기본법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 민법에 여러분들이 찾아봤던 민법에 답이 있어요. 민법 217조에는 매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른바 임의수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수인한도 위반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특별한 걸로 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준비팀도 똑같아요. 다른 준비팀도 똑같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른 이야기보다 너무 이렇게 자꾸 우리의 것을 위해서 자꾸 나가다 보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것, 원래 있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은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떠나버리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조심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대본을 작성한다든지 하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고의가 뭔지 수인 한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그 애를 쓰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다른 것보다 그냥 그 저희 바람만 가지고서 대충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사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고등학교 팀의 인사를 끝으로 첫 번째 팀의 경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하나, 둘, 셋. 차렷 인사. 피고는 시청률 확보만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방송하여 식품업체 푸드피아에 대한 불매여론 형성에 기여하였고 이는 곧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를 넘어 이 라면을 구입하거나 구입했었던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채찌 과정에서 채찌를 한 사람이 방송 PD라는 겁니다. 담당 PD 구라면 씨의 경우 현 PD라는 직책을 맡기까지 다양한 식품 영양 관련 프로, 과학 프로를 거쳤고 현 방송 프로그램인 소비자 고수를 통해 우지와 같은 원료의 성분 분석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정 과정을 거친 안전한 우지들을 식품 원료로서 사용하지만 소비자 고수 측은 이미 공업용으로 유통 중인 우지를 분석하신 거잖아요. 이건 화학 구조상으로도 완전히 다른 물질인 거죠.